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기했던 6가지 혐의를 좀 더 세분화해 모두 8가지 혐의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가운데 4가지가 인정돼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자, 먼저 징계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윤석열 총장이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한 데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겁니다. 어제 변호인단도 심의가 끝난 뒤 나오며 절차 등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위원회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인 어제 저녁 8시쯤 심의 절차는 모두 끝났는데요.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단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진술서 등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 진술 기일을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준비 시간을 1시간 줄 테니 곧바로 최종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고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먼저 퇴장하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성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종 진술을 지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 최종 진술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러더니만 그냥 바로 종결하겠다고 해서 종결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변호인단이 항의를 표시한 뒤에 퇴장을 했고 위원회는 밤샘 토론을 거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죠. 네,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마라톤 토론을 거친 끝에 자정을 훌쩍 넘겨 오늘 새벽 4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결정입니다. 애초 어제 자정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내부 진통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준 교수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징계 양정을 두고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한 결과 정직 2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한준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많이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추미애 장관이 청구했던 징계 혐의 가운데 세분화해서 보면 4가지가 인정된 셈인데 어떤 것들인 건가요? 네,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4가지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징계가 청구된 사유는 6가지였는데 이 가운데 하나였던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를 3가지로 세분해 전체 8가지에 대해 판단을 내놨습니다. 먼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와 감찰 조사 불응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징계가 집행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윤 총장 측에서는 바로 소송전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됐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징계가 집행됩니다. 징계 의결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출근길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대충 바로 하시나요?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변호인단도 징계가 집행되면 곧바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정시 출퇴근해 통상 업무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오늘도 오전 9시쯤 평소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고 별다른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징계가 집행되는 순간부터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총장에게 정직의 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총장을 내모는 건 안 된다는 강한 불만도 감지됩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 정지를 명령했을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는데요. 전국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가 성명서를 냈고 검사장과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까지 대부분 반발 목소리에 동참했습니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하면서 다시 단체 행동이 시작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엔 더 수위 높은 반발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소송전과 함께 검찰 안팎으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